푸른밤, 딕펑스의 김태현입니다. 집에 놔두면 다 짐이 되는데 절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화나 공연 티켓 모으는 분들은 많을 거고요. 안 좋게 헤어진 연인의 편지, 못 버리는 분들도 계시죠. 예전에 쓰던 휴대폰 고스란히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끄적거렸던 노트들 쌓여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쉽게 쓰레기통에 넣지 못하는 이유는요, 나한테 다 기록처럼 느껴져서겠죠.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관계만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런 하나하나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다는 생각에 버리지 못하는 걸 텐데요. 저는요, 지난 월요일부터 주셨던 사연들 있잖아요. 그게 참 기억에 남네요. 일주일 동안 푸른 밤을 맡았던 저는 딕펑스의 김태현이고요. 10월 1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 밤입니다. 10월 12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아이유 김창완의 너의 의미 듣고 오셨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네, 일주일이 너무 금방 갔어요. 네, 2014년 들어서 제일 빨리 간 일주일이 아니었나. 네, 처음 할 때는 정말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좀 익숙해지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됐네요. 너무 아쉬운데요. 다음 한 주는요, 짙은 씨가 진행을 해주시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은 영화 얘기하는 날인데요. 미드나잇 스포일러, 영화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푸른밤 게스트 중에서 가장 시크하시고, 영화 기자님들 중에서 가장 직원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잠시 후에 함께 할게요. 90s but goodies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90년대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킹목달 365, 신한은행,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합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낌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고 혼자만 겪는 재난, 고독을 다룬 영화들. 오늘은 그런 영화를 살펴볼까요?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경제, 경영, 영화까지 전문으로 다루고 계시는 분입니다. 시크함의 대명사, 직설화법의 달인,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뭔가 대명사군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데요. 네. 원래 제가 되게 생각했던 느낌이랑 굉장히 다르세요. 생각했던 느낌이 뭔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조심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 그냥 이제 이렇게 너무 건장하시고 멋있으시니까 네. 뭔가 그 이미지랑은 좀 부합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참 재수없죠. 네, 깡마르고 신경질적이며 절대. 절대 그런 건 아니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매주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를 가지고 오셨나요? 그러게요. 제가요, 아침에 우연히 MBC 라디오를 듣다가요, 며칠 전에. 네.
그 요트 하나를 타고 네. 전 세계를 일주하시는 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아침 시선 집중에. 네, 그러면서 무정박 항해를 한대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항구에 들리지 않고 네네. 한 8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혼자서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걸 듣고 저도 왠지 그 바다에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요트 값이 또 비싸지도 않대요. 그분 얘기 그래요? 들어보니까 800만 원밖에 안 된대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정말 싸죠. 비싼데요? 네. 부자들만 타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선박의 선령이 30년 됐다. 이게 함정이죠. 어쨌든 네. 그런 식의 어떤 모험을 떠나시는 분을 아침에 들으니까 저도 정말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지면서 네. 떠날 수 없으면 영화라도 보자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런 영화 2편, 항해 영화 2편 준비해봤습니다. 아,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영화가 어떤 작품인가요? 네, 사실은 그 항해 영화인데 네. 이 영화 중에서도 표류한 영화들을 제가 좀 좋아해요. 네네. 캐스트 어웨이. 저 이 영화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죠. 재밌게 사실은 봤어요. 정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꿈의 영화죠. 톰 행크스가 드륵드륵 돼지였다가 네. 정말 날씬한 아저씨가 되는 순식간에. 맞아요. 수염도 되게 많이 자라고. 맞아요. 영화 네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톰 행크스가 뚱뚱한 아저씨였다가 네. 그 얄쌍한 이 정말 남자가 되는데 단 2초 걸립니다. 영화 안으로는 장면 한 장면 바뀌면 바로 다이어트가 되죠.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사실 거의 뭐 톰 행크스 1인극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그 중심으로 이가 돌아가거든요. 그러게요. 네. 이게 어쨌든 그 표류하는 영화잖아요. 캐스트어웨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조난자란 의미이고 네. 뭐 이제 길을 잃고 버려졌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니까 일단 버려지고 나면 누가 있으면 안 되겠죠. 혼자서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 맞아요.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어쨌든 이제 세계적인 택배 회사 직원이 있어요. 네네. 청 놀랜드라는 평범한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는 일이 바빠요. 그 전 세계로 물건 배달하러 다니느라고 바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인도 만나지 못하고 정말 크리스마스도 함께 못 보내다가 정말 크리스마스 한번 보내겠다고 급하게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 비행기가 하필이면 바다 한가운데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무인도로 떠밀려 가서 구사일생으로 살긴 하지만 아무도 못 만난 상태에서 4년 넘게 견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인도에 한번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아무도 없어요. 배우가 없습니다. 출연료가 그냥 혼자 다 먹는 거죠. 네. 근데 이 영화가 지금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실화는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그 유명한 그 소설이 있죠? 로빈슨 크루소라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모티브가 됐을 거고요. 그걸 영화화하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정말 이런 이야기는 어찌 보면 있음직하기도 하잖아요. 단지 다만 아직도 무인도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발견이 안 되고. 이런. 네. 근데 또 되게, 톰 행크스 말고 무인도에서 네. 되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윌슨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정말 감독 입장에서 보면 배우보다 연기는 더 잘해요. 배구공이. 근데 그 배구공 이름이 왜 윌슨이었는지. 이게 사실은 테니스 치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네네. 테니스에서 유명한 브랜드죠. 그 윌슨이라고 하는 그 라켓과 공 브랜드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배구공도 여기서도 만들기도 하고요. 네. 유명한 이제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근데 윌슨이 꼭 사람 이름 같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인화시키게 되는데요. 인간이란 건 참 신기한 게요. 생명이 없는 것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남자들 흔히 자동차 사랑하죠. 내 자동차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맞아요. 까꿍이, 뭐, 빵빵이, 뭐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들 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렇게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도 사랑할 수 있어요. 톰 행크스가 그 연기를 하죠. 네네. 사실, 윌슨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정말 연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왜냐면, 톰 행크스가 사실 1인 2역을 하죠. 정말 대화도 하고. 너무 아껴주잖아요. 아껴주고 사랑도 하고. 머리카락도 심어주고. 맞아요. 얼굴도 그려주고. 그렇죠. 얼마나 외로우면. 참 불쌍해요. 네. 근데 요즘에 최근에 예능에도 이 이름이 나왔었다고. 그래요? 네네. 혼자 사는 사람들 얘기 나오는 거? 네네. 그래요. 참, 이게 배구공인이 다 망정이지. 무슨 인형이거나 이랬으면 어쩔 뻔했는지 걱정이 되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영화가 나온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2000년 영화니까요. 네, 많이 그렇죠? 보셨지만 그래도 스토리가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 인물은 우리가 흔히 보는 우리 주변, 사실 우리 자신 같은 인물들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궤도에 따라서만 살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 사람이 왜 택배회사 직원으로 나오냐면 결국은 정해진 시간 안에 딱 그 시계처럼 움직이는 삶이라는 게 이 사람의 모토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뭐 정해진 대로 때가 되면 연애하고 졸업하고 뭐 결혼하고 이렇게 시계대로 살다가 궤도에 정해진 대로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궤도에서 이탈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류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항해가 인생에 비유되기도 하잖아요. 인생은 네. 꼭 항해하는 것이고. 맞아요. 그런데 그 항해를 정해진 항로에 맞춰서 궤도에 따라 할 것이냐, 아니면 내 멋대로 다녀볼 것이냐, 그건 결국 인간의 개인의 선택인 거죠. 이 사람은 그냥 그 자신의 인생을 그 항로에 따라서만 살다가, 네. 그러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 사고를 당해서, 네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죠. 궤도를 이탈하게 되죠. 그다음부터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그 인생이, 좀 뭉클하죠. 뭐냐면, 뭐 영화를 보신 분이 많으시니까, 네.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기 위한 희망 하나로 4년 몇 개월을 버티죠. 맞죠. 하지만 이 영화 15년 전 영화니까 그 사랑하던 여자는 15년 정말 오랫동안 이 남자를 찾아다녔지만 네. 결국은 4년여 만에 남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죠. 아유.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한테는 그냥 이 약혼녀하고 결혼하는 것도 정해진 수순이었을 거예요. 마치 어떤 물건이 배달되고 그 물건의 정해진 시간까지 그 장소에 도착하는 것이 시계바늘처럼 딱 정해진 것인 것처럼 네. 그게 아니었을 때. 근데 이게 이 남자한테는 처음엔 슬픔이고 불행일 수도 있었겠죠. 맞아요. 하지만 또 다른 인생의 어떤 기로와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교차로 같은 얘기들 나오는 것도 그런 이야기인 것이고 네네. 이 영화의 주된 주제는 정해지지 않은 대로 가봐라. 안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서 이제 궤도를 이탈하게 되기도 한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견뎌내보면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다. 이게 좀 약간 깊은 뜻이 있는 영화였네요. 저는 그냥 라고 생존기,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냥 약간 해몽인 건지. 네. 생존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기자님 덕분에. 아무튼 너무 재밌는 영화. 네. 캐스터웨이 지금 얘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더 얘기 나눠볼게요. 네. 다이나믹 듀오의 무인도. 네. 다이나믹 듀오의 무인도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영화 캐스트어웨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요. 네. 톰 행크스라는 배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져서 이 사람이 나온 그런 영화들을 좀 많이 봤었어요. 네. 그래서 톰 행크스의 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했어요. 그러게요. 무슨 영화 제일 좋아하셨어요? 톰 행크스 저는 영화 그 중에서? 터미널을 터미널. 정말 감명 깊게 봤어요. 아, 마지막 그래요? 장면도 왜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는지 이제 마지막에 장면에 나오는데 그렇죠. 그걸 네. 보면서 이게 정말 사소한 건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와서 오랫동안 터미널에서 생활을 하고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저는. 맞아요. 그게 또 실화를 모티브로 했던 영화잖아요. 그래요? 네, 실제로 그 파리의 두골공항에서 살던 어떤 남자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남자의 실화를 톰 행크스가 이제 살을 입힌 것인데 그 영화도 또 사실 캐스터웨이하고 이어지기도 하네요. 네. 어쨌든 그 공항이라고 하는 무인도에 갇혀 있는 것이잖아요. 그쵸. 그 남자는. 그러니까 보면 톰 행크스가 그런 연기를 잘해요. 어떤 거냐면요.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연기를 하면서도 그거를 사람들이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맞아요. 되게 편안하게끔. 맞아요. 터미널도 굉장히 어려운 영화인데 네네. 그 영화를 굉장히 수도분하게 연기를 해주면서 사람들이 의미도 가져가고 그러면서도 영화를 보는 재미도 느끼게 만들죠. 네네. 캐스터베이도 마찬가지죠. 잘못하면 무슨 액션 어드벤처쯤 될 수 있어요. 정말 무인도에서 지네 잡아먹고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네. 그 안에서 아주 인간적인 매력을 드러내게 하죠. 맞아요. 최근에 캡틴 필립스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그 영화 안에서도 사실은 인간이 고뇌와 고초를 겪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너무 보기 힘든 영화인데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원치 않았던 그 고통, 괴로움을 맞닥뜨리는 어떤 남자가 그걸 이겨가는 이야기를 그리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한데요. 왜냐면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도 그걸 이겨내는 것들을 평범한 영웅의 모습들을 그려내는 굉장한 장기가 있습니다. 저도 약간 톰 행크스를 보면은 또 외모가 되게 미남 배우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느낌은 아니다는 건 좋은 표현이고, 아예 못생겼죠. 네. 아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뭔가 일반 사람들이 좀 더 공감할 수 있고,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자기하고 동일화를 잘 시킬 수 있는 배우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미국인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네네. 배우입니다. 지금 이 영화를 감독한 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들었어요. 네, 로버트 저메키스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영화인데, Back to the Future. 네, 이거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간판 작품은 포레스트 검프네요. 역시 톰 행크스와 같이 작업했던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 만드는 걸 좋아하는, 상상력, 그리고 인간의 이런 것들, 휴머니즘, 네네. 이런 거를 덧붙이면서 거기에, 영화적 비주얼 이펙트.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들, 상상했던 것들을 보여주는데 장기가 있는 배우, 그러니까 감독이에요. 네. 지금 이 캐스터웨이라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감독이 아이디어 구상만 6년을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요 사실 이런 것도 있기도 해요. 감독들은 어떤 영화를 착상하기부터 따지면요 어떤 영화는 10수년 만에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프로덕션 기간 자체는요 짧아요. 왜냐하면 일단 머릿속에 있을 땐 돈이 안 들지만 이제 이게 시나리오를 쓸 때는 커피값 정도 들겠죠. 하지만 촬영 일단 들어가면 하루하루 1분 1분이 돈이거든요. 이건 아마 아주 짧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가 많이 된 작품이었다는 건 사실이고 그런 거죠. 지금 아무래도 이게 또 무인도 영화다 보니까 굉장히 생존하고 살아가는 이런 인상적인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기자님이 보시기엔 좀 어떤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셨는지. 저는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톰 행크스가 순식간에 살이 빠지는 장면이야말로 다이어트 영화에 나올 만한 광고에 나올 만한 네. 장면이었고요. 네. 역시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탈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섬에서. 네. 이 섬에서 탈출 못하는 이유는 섬으로 밀려드는 그 해류 때문에 이제 바다에 그 섬으로 빠져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제 이제 바람을 받을 수 있는 도체 역할을 할 만한 어떤 알루미늄 널판지가 등장하면서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뗏목을 타고 탈출을 하잖아요. 네. 하지만 탈출한 이후에 더 고난이죠. 그다음부터 먹을 물도 없고, 그냥 무인도 가서 살까,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근데 유일한 희망은 돌아가면 애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맞죠. 라는 희망과 또 하나는 절친한 친구인 윌슨이잖아요. 그걸 땜을 이렇게 묶어놓고. 그렇죠. 하지만 윌슨과 헤어지는 장면. 정말 슬펐어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람과 공의 헤어짐인데. 어떻게 그거를, 정말 목 놓아 우는 장면이 있죠. 네네. 윌슨이 떠내려갈 때. 미안하다고. 맞아요, 윌슨을 맞아요. 쫓아가지 못해도 미안하다고. 사실은 여기서 톰 행크스가 어찌 보면 그 인간적인 그 이성과 네. 감성 사이의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기도 해요. 사실은 마음 같아서 윌슨을 쫓아가고 싶었겠죠. 수영을 막 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뗏목 사이와 윌슨 사이에서 고민하다 돌아가는데 네. 이때 결국은 이성을 되찾는 거죠. 저건 공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기는 한 거예요, 이 사람이. 4년 몇 개월 동안 혼자 살았지만 여전히 그 정신은 멀쩡했던 거죠. 하지만 그때 윌슨을 쫓아갔으면 그럼 미친 거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간에 이제 이가 썩어서 그 스케이트 칼날로 이를 이렇게 빼는 장면이 저는 그게 되게 고통이 점여오는 장면이죠. 뭔가 네. 치과 치료가 되게 중요하구나. 정말 치과 의사는 되게 중요하신 분들이구나라는 거를 그 장면 보고 되게 인상 깊었어요. 지금 이 영화는요, 교차로에서 시작해서 교차로에서 끝나는 게 특징인데요. 마지막 장면에서 교차로에선 주인공이 톰 행크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톰 행크스한테, 사고가 나서 결국 길을 잃고 무인도에 부시작한 거는 불행이었겠죠. 그렇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궤도에서 이탈한 것이고, 예측 불허한 삶의 상황에 빠졌던 거겠죠. 그런데 그 이전과 이후의 톰 행크스의 삶은 달라요. 이후의 삶에서 톰 행크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전의 삶은 그냥 정해진 대로 사는 삶이었겠죠. 네네. 하지만 이후의 삶은 교차로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됐겠죠. 알 수 없는 어떤 그 상황이 닥쳐도 그 삶을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어. 생각하죠. 이전의 톰 행크스보다 이후의 톰 행크스는 인생의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 좀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됐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 교철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불행이었지만 네. 어찌 보면 그것이 톰 행크스의 인생은 크게 보면 행운이었을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는 교차로에서 오는 걸 두려워해요. 그죠. 대학 시험 무서워하죠. 맞죠. 왜냐면 어디에 갈지 교차로에 서 있잖아요. 못 갈지도 모르겠다, 두렵다. 그렇죠. 하지만 인생은 끊임없는 교차로의 연속인데 네. 그걸 두려워하다 보면 결국은 정해진 대로만 살게 되겠고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이제 모르고 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이가 먹어버리면요. 그땐 교차로가 오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뻔히 살 수밖에 없거든요. 톰 행크스는 어찌 보면 행복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기도 합니다. 되게 뭐 많은 좀 생각을 들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네, 노래 한 곡, 전문적이거든요. 제가. 네.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W의 피처링 이승열이고요. 원더월드, 시트콤 크크섬의 비밀 OST였습니다. 푸른밤 김태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건가요? 사실이요. 네. 요 영화 얘기하려고 캐스터웨이 얘기한 거예요. 아, 정말요? 이시짓고 하면. 이게 메인이군요. 네, All Is Lost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서. 네. 근데 사실은 재밌게 없게 보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아, 그래요? 뭐 이 얘기하면 다들 예측하실 텐데 대사가 없어요. 아, 영화 자체. 제가요 이걸요 처음에 자막 버전으로 봤거든요. 네. 그 더빙 버전으로 보려고 했어요. 네, 네. 뭐 대사가 나와야 더빙이고 뭐 자막이 있어요. 뭐 대사라고 뭐 정말 헬프 뭐 오마이갓 뭐 이런 정도? 나도 그 정도는 알아듣겠다. 내가 정말 외국 영화를 자막 없이 본 건 처음이네. 이 영화 저도 못 봤거든요. 네. 지금 약간 뭐 생소한 제목의 영화인데요. 네. 어떤 영화인지 소개 짧게 부탁 좀 드릴게요. 오리스 러스트. 영어 그대로 따지면요. 다 잃었다. 그죠. 모든 걸 몽땅 잃었다. 잃어버렸다예요. 다 잃어버리는 남자가 나옵니다. 어. 어떤 남자가요. 인도 양에서 요트를 몰고 항해를 하고 있어요. 네. 정말 아름답죠. 혼자서 하얀색 요트를 몰고. 아. 그런데 자다가 보니까 현실을 자다가 보니까 뭐가 쿵해요. 일어나서 가서 봤더니 어디서 컨테이너가 하나 떨어져서 떠내려가다가 네네. 배하고 부딪힌 거예요. 아. 이런 참 진짜. 근데 보니까 하필이면 또 그 라디오하고 네. 무전기하고 뭐 이렇게 그 레이더 같은 거 있는 딱 가장 중요한 배 모서리에 딱 부딪혀갖고 네네. 전자장비가 다 고장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네네. 사실 이 사람이 뭐 그 요트를 몰고 다니지만 뭐 아주 한 70 정도 되는 노신사거든요. 네. 로버트 레드포드라고 잘생긴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네네. 근데 이 인물이 그러니까 평소에 뭐 전자장비 이외에 의존하지 않았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았지 네. 길을 보고 다니지 않았던 사람인 거죠. 지도도 그러니까 안 보고. 이게 없으니까 지도도 볼 줄 몰라. 네네.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해.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그러다 보면 어떻게 찾아다니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항해를 해요. 네. 그 배가 구멍 난 걸 수리하고. 네. 근데 하필이면 태풍을 만났네. 고난의 연속이네. 배가 뒤집히고 물에 빠지고 겨우겨우 배가 한번 몇 차례 뒤집히는 상태에서도 견뎠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 결국 배가 가라앉네. 결국은 구명보트를 던져요. 네. 구명보트를 타고 또 며칠을 떠내려 가요. 근데 옆에 계속 배가 지나다니네요. 그러니까 옆에 그 컨테이너 선들이 네, 큰 구해달라고 하지만 보지를 않네. 들리지가 않죠. 계속 떠내려 가는. 정말 몽땅 다 잃을 정말 때까지. 오리지널 스트네요. 네. 그동안 뭐 아무도 배우도 안 나와요. 로버트 레드포드 한 명 나옵니다. 딱 한 명. 대사 없고. 그러면 이 배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배우요. 네. 미국에서 요즘 제일 잘생긴 배우는 브래드 피트죠. 그렇죠.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브래드 피트의 롤 모델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텐데. 저 젊었을 때 사진을 봤어요. 맞아요. 참 되게 잘생겼죠. 잘생기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 할리우드는 이 영화를 오래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시장이 있잖아요. 보면 이제 잘생긴 배우 시장도 있고 네. 거친 배우 시장도 있고 성격파 배우 시장도 있고 그 시장을 점령한 배우가 나이 먹으면 다음 세대가 등장하는데 로버트 레드포드 같은 시장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시장이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브래드 피트가 나오고 누가 나오고 이렇거든요. 로버트 레드포드는 그 시장을 만든 배우인데 가장 유명한 영화가 내일을 향해서라. 네, 폴 뉴먼이라는 고전 배우가 같이 나왔었고, 네네. 뭐 스팅, 또 위대한 개츠비, 뭐 이런 영화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썬댄스 영화제라고 해서 유명한 인디 영화제가 있죠. 저도 네. 가봤는데요. 1월에 하거든요. 네. 정말 추워요. 정말 이런 데서 무슨 영화제를 하나 싶어요. 스키 타는 곳에서 영화제를 하는데 네. 정말 영화를 보라는 건지 눈을 헤치고 가라는 건지 모르겠다 싶은 무시무시한 영화제에서를 만든 사람입니다. 네. 저도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영화를 꼭 한번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좀 들고 있어요. 남자의 로망을 자극해요. 인생은 항해인데 이제 조난을 당하는 거죠. 혼자 이 고난을 돌파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외로운데요. 근데 뭐 이 영화는요. 조난의 끝이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는 거의 모서리만 고장났는데 배가 뒤집혀서 구명보트까지 나오고 정말 극한 상황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던데 기자님은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지. 그게 이게 이 영화를 사자성어로 비유하면 설상가상. 정말 정확하네요. 정말 악화의 일로를 걷죠. 네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는 뭐 영화의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얘기를 하면 네. 점점 나빠지거든요. 처음에는 뭐 그냥 배 모서리만 고장난 줄 알았는데 태풍 만나고 네. 결국 배를 버리고 그 작은 구명보트에 타요. 네네. 근데 그 구명보트에 타고 나서 이제 가라앉는 배를 볼 때 로버트 레드포드의 그 얼굴 표정이 있어요. 정말 좌절과 절망, 짜증과 화남. 그리고 나서 이제 배에 탔잖아요. 예, 그 구명보트에 타고 또 이제 이 조난을 당해서 표류를 합니다. 근데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물을 한 양동이 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중요하잖아요, 배에서는.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더더군다나 네. 그 표류를 하고 있는데 근데 봤더니 물통에 구멍이 났네. 자기가 실수한 거예요. 물에 구멍을 잘 막았어야 되는 건 뚜껑을 제대로 안 닫았어. 그래서 결국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로버트 레드포드가 이제 유일한 대사를 날려요. 이런 제기럴. 이건 내가 알아듣겠더라. 영어인데도. 이 장면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네. 왜 이런 장면들을 좋아하냐면요. 앞에서 설명드린 캐스터웨이는요. 네. 불운이 자신의 탓이 아니에요. 비행기가 추락한 게 내 탓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거기서 조난 당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영웅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냥 정말 의지를 갖고 견뎌내잖아요. 네. 어찌 보면 선의를 갖고, 그러니까 정말 이노센트한 인물이에요. 네.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인물이에요. 하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은요, 사실은 다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누가 항의하다 잘해요. 뒤에 선실에서 낮잠 자다가 네. 컨테이너한테 부딪혀갖고 조난을 당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사실은 그 순간에 배를 돌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또 항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태풍도 만나고. 그리고 물을 하나 집어넣었더니 뚜껑을 제대로 안 닫아서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걷는 고초는요, 사실은 남 탓할 게 없어요. 다 자기 탓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진정한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요, 그 관객들이 주인공을 좋아하게 하려고 주인공은 정말 잘못이 없는 착한 사람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캐스터웨이에 그렇죠. 나온 톰 행크스도 그래요. 네. 보면 잘못이라고 해봐야 그 애인하고 자주 못 놀아준 것 정도죠. 그거 말고는 정말 잘못이 없거든요. 네. 불운했을 뿐이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 로버트 레드포드가 연기한 인물은요, 다 자기 잘못이에요. 인생에서 다 자초합니다. 게을렀고, 실수했고, 그러니까 정말 항의를 하는 주제에, 그 지도도 볼 줄 모르고 날씨도 볼 줄 몰라요. 태풍이 오는 거, 항해를 했으면 앞에 날씨와 이런 기후를 보면, 뭔가 날씨의 기후가 나빠지는구나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릅니다, 그런 거. 그저 전자장비를 갖고 항해하다가, 그때서야 나중에, 육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 보고, 그때서야 이제, 그 전자장비 없이 해도 보는 법을 그때 책으로 봐요. 그리고 육분을 보면서 지구와 달과 해와 이 위치를 보고 지도상의 위치를 보는 법도 배웁니다. 이거 보면 한심하게 짝이 없죠. 네, 저
지금 막 다른 생각도 막 나고 막 그래서 지금 노래 한 곡 좀 듣고 올게요. 제가 얘기하는데 딴 생각이 났다 이거. 다른 영화의 그 비슷한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노래 한 곡 듣고 네. 다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카터의 Help Me 듣고 올게요. 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지금 All is Lost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좀 단순한 스토리의 영화예요. 근데 뭐 이런 영화들은 사실 뭐 배우도 중요하지만 연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잘못하면 굉장히 지루해지니까요. 근데 사실 이 영화 감독은요, 경험 많은 감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이씨 챈더라는 감독인데, 광고 제작하다가 감독이 됐대요. 네네. 그 데뷔작은 마진 콜이라는 영화인데 저도 좋아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리만 브라더스라는 그 회사가 망하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그 월가 미국 금융가의 뒷이야기를 그린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이 영화하고 지금 이제 All is Lost가 두 번째 영화인데 네. 이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군더더기 없고 아주 미니멀한 연출을 해요. 그러니까 인물들의 관계, 대사 이런 것들이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이 딱 필요한 얘기만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진 콜이 그런 영화였고 All is Lost도 역시 칸 영화제에서 아주 호평을 받았는데 이 영화의 연출법은 딱 두 가지예요. 일단 그 노장 배우를 고생시킨다. 정말 죽도록 고생시킨다. 그러니까 이건 연기를 넘어서요. 정말 피부가 다 상하고요. 정말 고생한다는 느낌이 팍팍 들 정도의 리얼한 연기를 하도록 내모는 거죠. 두 번째는 불필요한 장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표류하는 순간이 하드보일드한 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예를 들면 이런 연출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정말 유혹인데 이 남자에 대한 그 사연이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관객이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왜 혼자서 인도양을 항의하고 있었을까? 뭐 이혼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사연이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영화의 중간에 삽입하면 관객들이 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죠. 안 합니다. 그러니까 플래시백 장면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 영화는 배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만 다루고 있을 뿐 지상에서 있었던 뭐 과거에 있었던 또는 뭐 미래에 있었던 또는 뭐 이 사람의 내면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장치라던가 캐스터웨이하고 비유하자면 윌슨 같은 인물이 그 배구공이 등장해서 대화를 이어간다거나 전혀 없어요. 그냥 다큐멘터리에 가까울 정도로 그 인물 자체의 그 행동과 그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투를 보여주죠. 이 감독의 특징입니다. 심지어 보니까 지금 주인공 이름도 안 나온다고. 참.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냥 이 아저씨인데 할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이거 역시도 굉장한 모험이기도 해요. 배우들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 보면요. 그 주인공과 이제 동일화를 해야 되는데 배우의 인물도 없잖아요. 주인공에. 그렇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사연도 몰라. 나이도 몰라요. 심지어.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지도 몰라. 하지만 빨려들게 만드는 연출. 하기 어려운데 그걸 해냅니다. 그럼 그게 좀 어떤 의미로 감독이 좀 의도를 했을까요? 전형적인 형태의 표류기나 모험기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차별화는 있는 것 같아요. 영웅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영화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그 함정이요. 이 배우 인물의 어떤 사연을 보여줌으로 해서 관객들이 이 사람한테 공감하게 만들고, 그럼으로 해서 이걸 신화화시킨 영웅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름 모를 한 인간의 별 볼 일 없는 사투. 사실 별 볼 일 없거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다 자기의 실수일 뿐이에요. 표류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영웅적이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놀라운 항해술을 갖고 있다거나 하늘만 딱 보면 내 위치를 알 수 있는 무슨 항해력을 갖고 있다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물인데 이 인물이 단 한 가지만 잊지 않죠.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모든 걸 잃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단 한 가지의 가치일 뿐이고요. 하지만 이 사람이 여기에 빠져든 건, 우리 인생과 똑같죠.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거나, 우리가 오지 말아야 될 곳에 오게 되거나, 아니면 가고 싶지 않았던 곳에 가게 되거나, 또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탓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거든요. 내 탓이고, 근데 사실은 우리는 흔히 남 탓을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 영화 안에서 이 주인공은요, 놀랍게도 남 탓을 안 해요. 다 자기 탓을 합니다. 왜냐?
아무도 없거든요. 다른 인물이 없어요. 뭐, 나밖에는 탓할 인물이 없는 거죠. 철저한 고독.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죠. 남 탓을 하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자기 자신을 탓하고, 하지만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물이 없지만 이제 나침판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물을 만들어내요. 그 증발하는 물을 갖고. 네. 그냥 살려고 애를 쓸 뿐인 거죠. 숭고하지도 않고요. 그냥 남 탓하지 않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런 거 보여주는 거죠. 아, 정말 이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조난 영화잖아요. 지금 캐스터웨이, 네, 그렇죠. 그리고 올리지 로스트. 지금 이 두 영화를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이 두 영화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교훈이요. 캐스터웨이는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형적인 표류기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표류하는 항해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교훈이나 의미가 있겠죠. 뭐냐면 희망을 잃지 말자. 그리고 어떤 고난이어도 버티면 살아남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교훈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전형적인 휴먼 영화죠. 네네. 하지만 올리지 러스트는요,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희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좌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건 선택일 뿐이고요. 네. 남 탓을 할 필요도 없고 이 모든 선택은 내 탓이죠. 바다에 온 것도 다 나의 탓이고. 하지만 내 탓을 하기에는 생존이 너무 다급하고 그거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으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해요. 영화라는 게요, 또는 항해라는 것이 인생과 닮았다고 얘기하지만 영화가 보여주는 항해의 모습은 환상일 뿐인 거죠. 네. 어쩌면. 희망을 예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사실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지금 포기하지 않는 거고요. 그냥 내가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인생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걸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과 훨씬 닮아 있고요. 네. 올리지 러스트가 제가 여태까지 본 항해 영화 중에서 가장 인생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네, 정말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두 영화, 올리지 로스트랑 그리고 캐스터웨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미드나잇 스포일러 이제는 마칠 시간이에요. 네, 신기주 기자님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3부에 돌아올게요. 오늘 너무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알렉산더의 노래 아멘, 영화 올리지 로스트 OST입니다. 90년대에 어떤 음악 좋아하셨어요? 저는 이제 막 동요 때고 가요를 찾아 듣기 시작한 때네요. 90년대 사랑받은 노래들로 힐링 시켜드릴게요. 90s but goodies.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만나볼까요? 1399님이요. 엄정화 언니의 배반의 장미 틀어주세요. 앞부분에 나오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밤에 들으면 가끔 무섭지만요. 그 뒤에 나오는 리듬엔 20년이 지나도 절로 들썩이게 돼요. 배반의 장미. 저도 기억이 나요. 저는 이 앞에 나오는 여자 비명소리, 이것도 되게 기억에 남았고요. 옛날에 그 잼 노래 중에 그 여자가 이렇게 막 구두 이렇게 또각또각 나오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사촌 누나가 그걸 듣는데 되게 충격이었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이거 도대체 뭐냐고, 왜 노래에 이런 게 있냐고 이런 얘기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 옛날에는 그 앞에 이렇게 뭔가 스토리가 딱 있는 그런 곡들도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곡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이은하 님이요. My love 부디 나를 잊어줘 하는 가사가 인상적인 김종서의 지금은 알 수 없어 듣고 싶어요.
그땐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락발라드를 부르는 모습은 김종서 씨만의 트레이드 마크였죠. 저는 최근에 같이 프로그램을 해서 노래를 했었는데 아직도 노래 너무 잘하시고요. 그 무대 위에서 이렇게 두 팔을 딱 벌리시면서 고음을 딱 치시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1399님이 신청하신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 이은하님이 신청하신 김종서의 지금은 알 수 없어입니다. 네,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 김종서의 지금은 알 수 없어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딕펑스의 김태현이고요. 지금 여러분은 90s but goodies 듣고 계십니다. 6786님이요. 키스 스웨트의 트위스티드 신청해요. 이분이 데뷔 전에 낮에는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클럽에서 노래를 했다고 하네요. 저는 회사 하나 다니기도 벅찬데 말이죠. 다 가졌네, 다 가졌어. 근데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투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 인디에 있는 밴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으시고, 낮에는 이렇게 사람들 재활 도와주시고, 저녁에는 이제 눈화장 하시고, 락밴드로 돌아오시고. 그리고 또, 레드 핫 칠리 페퍼스라는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에서 이제 베이스 치는 그분은 되게 시끄러운 락 음악을 하거든요, 레드 핫 칠리 페퍼스는. 근데 또, 다른 날에는 재즈 클럽에서 트럼펫을 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5742님이요. 박학기의 아름다운 세상 신청합니다. 저는 99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입학식에서 우리 학교 기타 동아리가 이 노래로 공연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반해서 처음으로 기타를 배우게 됐죠. 여고생들의 기타 동아리 볼 때는 낭만적이었는데요. 가서 선배들한테 기타 못 친다고 엄청 혼나면서 배우느라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네요. 맞아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처음에 고등학교 가서 학교 밴드부 그걸 보고 음악을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때 이제 저희 학교 밴드는 아니었는데 다른 학교 밴드 그 밴드부 이름이 락킷이었어요. 락킷. 무슨 뜻인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락킷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막 처음 했던 밴드 이름은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얼스 윈드 파이어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얼스 윈드 파이어는 있으니까 지금 땅, 물, 바람이 있으니까 물 마음으로 해서 워터 앤 마인드로 하자고 해서 고등학교 때 했던 밴드 이름이 워터 앤 마인드였는데 갑자기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6786님이 신청하신 키스 스웨트의 트위스티드 들으시고요. 이어서 5742님의 신청곡 박학기의 아름다운 세상 듣고 올게요. 키스 스웨트의 트위스티드 박학기의 아름다운 세상 듣고 오셨습니다. 추억의 90년대 노래를 듣는 시간이죠. 90s but goodies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강혜선 님이요. 포지션의 블루데이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우리나라가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90년대 말에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문화는 참 많이 낯설었는데요. 이 노래 원곡이 일본 노래라는 걸 알았을 때 충격은요. 강백호의 원래 이름이 사쿠라기 하나미치라는 걸 알았을 때만큼 강렬했습니다. 저도 이 슬램덩크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는 한국 만화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보다가 분명히 강백호가 다니는 학교 이름이 북산고교인데 만화책에는 그 유니폼에 이제 학교 이름이 써 있잖아요. 북산으로 안 써 있고 이상한 이름으로 써 있어서 아니 이건 뭐 왜 이렇게 해놓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본 학교명이었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9882님이 헤어진 지 5달이 지났는데도 자꾸만 눈물이 나서 기분 전환하려고 머리를 자르러 갔어요. 그런데 바가지 머리가 되었네요. 어떡하죠? 신승훈의 그 후로 오랫동안 들어주세요. 중2의 소원입니다. 중2 저도 이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사실 뭐 저는 기분 전환 헤어져서 막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기분 전환이었나?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삭발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중학교 때. 근데 정말 그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충격은 정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요.
와, 거울 보고 너무 놀라서 진짜 내가 내 무덤을 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 가기가 굉장히 싫었던 기억이 있네요. 정말 머리 뭐 근데 금방 잘할 거예요. 네. 김수현 님이 토니 리치 프로젝트의 Nobody Knows, 제가 정말 좋아했던 노래인데요. 테디가 틀어주면 옛 생각에 기분 좋게 잠들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저도 잘 모르는 노래인데 한번 저도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강혜선 님이 신청하신 포지션의 블루데이, 그리고 김수현 님이 신청하신 토니 리치 프로젝트의 Nobody Knows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포지션의 블루데이, 토니 리치 프로젝트의 Nobody Knows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저 방금 이 노래 좀 집중해서 들어봤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 중에 또 베이비 페이스가 있는데 이분이랑 목소리가 되게 비슷한데요. 진짜 모르고 들었으면은 베이비 페이스 노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또 좋은 노래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0182님이 저희 엄마가 좋아하시는 박강성 아저씨의 내일을 기다려 신청합니다. 네, 들어드릴게요. 552님이요. 아직도 기억나요. 수능이 끝난 99년 겨울, 친구가 이 노래를 들려주면서 맥스웰 노래야 하길래 커피 CF 노래라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맥스웰이 가수 이름이더라고요. 어쩐지 노래가 좋더라, 그 노래. 맥스웰의 Fortunate 신청합니다. 맥스웰 너무 좋죠.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알켈리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였죠? 알켈리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알켈리를 쳐보고 나왔던 그 다음 가수가 맥스웰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맥스웰 노래도 되게 많이 다운을 받았는데, 제가 영상을 제일 많이 찾아본 가수가 맥스웰이 아닐까, 라이브 영상을 제일 많이 봤던 가수가 맥스웰이 아닐까 싶네요. 정말 노래를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좋아해서 정말 이런 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원래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딱 생각을 한 거는, 내가 젊었을 때는 지금 그래도 좀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신나는 밴드 음악을 하다가 나중에 힘이 좀 빠져서 나이가 이제 40, 50이 되면은 그때니까 이런 잔잔한 노래, 정말 힘 안 들이는 가성으로 할 수 있는 노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네오소울, 이 장르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 노래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이게 노래 시작하자마자 가성으로 이렇게 하면서 막 와와와와 하면서 이렇게 막 하모니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렸을 때 너무 충격이었고,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앞에다가 이거 시작을 이렇게 할 생각을 했지 하면서 막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오랜만에 듣겠네요. 그럼 이 노래들 중에서요, 0182님의 신청곡 박강성의 내일을 기다려, 5522님이 신청하신 맥스웰의 Fortunate 듣고 오겠습니다. 네, 맥스웰의 Fortunate, 박강성의 내일을 기다려 듣고 오셨습니다. 또 오랜만에 맥스웰 노래를 들으니까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지금. 아까 5522님이 보내주신 이것처럼 맥스웰 하니까 친구들이 자꾸 이거 뭐야, 커피야, 맨날 이런 얘기 저도 들었었거든요. 정말 아이들이 하는 생각이 다 거기서 거기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Fortunate 이 노래 너무 좋고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Whenever, Wherever, Whatever. 제가 그래서 이것도 라이브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건 뭐 아무리 해도 이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남잔데, 그리고 생긴 거는 되게 좀 무섭게 생기셨어요. 전혀 이렇게 감미로운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 비주얼이 아닌데도 노래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섹시하고 정말 멋있고, 또 이 노래 말고도 Lifetime 이 노래도 많이 들었었고, For Lovers Only 이 노래도 되게 좋아했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을 제일 많이 봤다는 그 노래가 The Woman's Work라는 노래가, 제목이 이게 맞나 정확하진 않은데 요런 느낌이었어요. 이 노래 MTV 언플러그드 그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그 영상을 정말 많이 봐서 이거는 한번 내가 라이브로 공연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맨날 하면서
했는데, 또 그 사운드를 내려면 굉장히 큰 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보지 못했네요. 그래도 뭐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된다면 이 노래는 꼭 라이브로 한번 해보고 싶은 노래입니다. 이세희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워렌지의 Regulate 신청해요. 닥터들의 동생이란 걸 알고 어쩐지 하고 생각했었어요. 형제가 뭘 먹고 자랐기에 이렇게 음악을 잘하는 걸까요? 워렌지. 어쩐지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가? 네. 아무튼 이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워렌지의 Regulate. 오늘 방백. 한 장, 두 장씩 책을 넘기다 무심코 머문 그 페이지에는 네가 남겨둔 짧은 편지가 남겨져 있어 날 힘들게 해.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빼곡히 적힌 그 한 구석엔 아직도 너의 향기가 나. 지금도 거기 머물러서. 추억은 항상 그곳에 머물러 못 본 척 살던 나를 괴롭히고 잊은 척 살던 날 힘들게 해. 아직도 거기 머물러서. 널 기다리던 날들 밝은 빛이 비추고 널 놓지 못한 아직 잡고 있던 기억들이 바래져 바래져 바래져. 추억은 항상 그곳에 머물러. 네, 디콩스의 바래져 가사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작사 작곡을 한 노래인데 제가 쓴 가사를 이렇게 말로 읽으니까 굉장히 모르겠어요.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색다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네요. 사실 이 노래를 제가 듣고 싶어서 오늘 마지막 노래로 정해봤는데요. 뭐 이 노래 가사도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한 주 동안 푸른밤 DJ 하면서요 되게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날 것 같아서 정말 추억이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아서 이 노래를 끝곡으로 들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정말 제가 맨날 DJ가 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기회에 또 좋은 경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일주일 동안 들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좀 간절히 좀 원하다 보면은 언젠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무튼 일주일 동안 보내주신 사연들, 문자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히 기억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 디콩스의 바래져 들려드리겠습니다. 괜찮을 거야. 내일도.